자, 클라크가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4초. 그대로 던지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세계 신기록을 5개나 갈아치웠는데 벤치 신세라니요. 아주 시원하게 박살냈습니다. 그런데 코칭 스태프 반응 좀 보세요. 바로 벤치에 앉혀버리네요. 여기서부터 진짜 가관입니다. 카라 로슨 코치는 그냥 클라크를 뺀 게 아니거든요. 기자회견 현장에서 클라크 역할에 대한 질문은 죄다 요리조리 피하더니 입만 열면 팀의 단합 타령입니다. 그 사이 미국 팀은 클라크 없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로슨 코치가 증발했습니다. 해명도 없고 부상도 아닌데 그냥 사라졌어요. 이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네이트 티베치가 전국 방송에서 모두가 알던 사실을 시원하게 터뜨립니다. 전임 스태프들이 클라크를 완전히 잘못 활용했다는 거죠. 숫자는 거짓말 안 하죠? 채널 고정하세요. 왜 사라졌는지 싹 다 털어드립니다. 때는 2025년 6월 푸에르토리코. 미국 팀이 세네갈을 상대로 예선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케이틀린 클라크가 성인 국가대표로서 처음 코트를 밟는 날이었죠. 그런데 한 경기 만에 국제농구연맹 세계 기록을 5개나 갈아치웁니다. 4개도 아니고 5개예요. 국제무대 기록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클라크는 8개월간 부상 치료받고 복귀하자마자 심지어 독감에 가래톡 부상까지 달고 뛰었단 말이죠. 그런 몸 상태로 오후 내내 기록들을 아주 밥 먹듯이 갈아치웠습니다. 세네갈전 기록은 그냥 잘한 수준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독보적인 활약이었어요. 경기를 지배하며 속공을 주도하는 건 기본이고 수비가 자리 잡기도 전에 빈틈을 찾아내 슛을 꽂아 넣는데 사거리 제한 없는 슛에 상대팀 벤치는 아주 넋이 나갔습니다. 다음 경기를 기다리며 반중석에 있던 뉴질랜드 선수들도 국제무대에서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 정도면 보통 코치들은 얼씨구나 하고 이 천재적인 선수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지 판을 새로 짜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카라로스는 클라크가 못해서가 아니라 묘하게 선수 교체를 꼬기 시작합니다. 클라크의 현란한 움직임 좀 보세요. 와, 패스 길 찾는 것 좀 보소. 그렇다고 몸이 어디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내뱉은 변명이라는 게 모든 선수에게 공평하게 빛날 기회를 줘야 한다나 뭐라나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인공 시켜주겠다는 거죠. 시스템이 개인보다 위대하다는 소리인데 역대급 활약을 펼친 선수를 빼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대회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를 대놓고 소외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민망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건 라커룸 안에서 조용히 끝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로스는 카메라 앞에서 클라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자마자 동문서답의 끝판왕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팀의 단합이니 선수층의 깊이니 하는 예쁜 말만 늘어놓는데 사실 핵심적인 질문은 교묘하게 다 피해가고 있는 거죠. 한 기자가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클라크가 주전 포인트 가드 맞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클라크와는 1도 상관없는 소리뿐이었죠. 집에서 지켜보던 팬들은 이미 다 눈치챘습니다. 흐름은 톡 끊기고 공은 제자리 걸음만 했죠. 클라크가 주도할 땐 창의적이고 빨랐던 공격진이 갑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시스트는 가뭄이고 팀의 에너지는 바닥을 쳤네요. 쏠쏠 풀리던 득점 기회도 이젠 기도가 필요해졌으니 이게 다 우연일까요? 팀 내 도움 1등을 공이랑 떼어놨으니 흐름이 죽는 건 당연하죠.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농구의 아주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 결과가 기록지에 즉각 박혔을 뿐이죠. 일단 이기고는 있었습니다. 그 점은 확실히 해두죠. 어떻게든 꾸역꾸역 승리를 따내는 용한 재주는 있더라고요. 에이스 발목 잡는 시스템에서도 결과는 내는 미국 팀 체급 좀 보세요. 하지만 그냥 이기는 거랑 제대로 알고 뛰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클라크가 코트 주위를 멈추는 그 순간마다 미국 팀은 재능만 넘치는 길 잃은 어린애 같았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전을 앞두고 카라로슨 감독이 호련히 증발했습니다. 부상 소식도 개인 성명도 연맹에 납득 가능한 설명조차 없었죠. 어제까지는 인터뷰서 동문서답하더니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춘 겁니다. 농구협회는 입을 꾹 닫았고 언론은 헛물만 켰네요. 상황을 지켜보던 팬들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고요. 그 침묵이 로슨의 100마디 말보다 더 쎄하게 다가왔죠. 대회 도중에 사령탑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유도 모른다?
이건 뭐 소설 한 편 뚝딱 나오는 상황이죠. 클라크는 SNS 저격이나 뒷담화 하나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자들한테 징징거리면 찌라시 한 줄 흘리지 않았고요. 묵묵히 제 역할하며 기록지로 실력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원래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는 법이니까요. 기록은 둘째치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코치진 명단을 좀 보세요. 스테파니 화이트가 거기 있죠? 바로 인디애나 피버의 새로운 사령탑 말입니다. 클라크의 소속팀 감독이 대표팀 코치로 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화이트의 클라크 활용법은 이미 악명이 높거든요. 템포 죽이고 공 뺏어서 조율 못하게 꽁꽁 묶는 거요. 억측이 아니라 피버 팬들이 시즌 내내 보며 빈목 잡던 모습이죠. 화이트는 클라크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시스템을 고집하니까요. 볼 핸들링도 줄이고 피켓롤도 못하게 하니 클라크 전매특허인 속도전은 아예 실종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피버는 클라크를 조연으로만 활용했었죠. 남들이면 클라크를 중심으로 판을 짰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미국 팀 내부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로스는 인터뷰에서 질문 피하기 바쁜 와중에 화이트는 철진한 클라크 사용법만 고집하고 있었으니까요. 로테이션이 꼬이니 팀워크도 순식간에 박살이 났습니다. 꿀조합 놔두고 왜 저러나 다들 의아해할 수밖에요. 세상은 앞서가는데 혼자 퇴보하는 느낌이었달까. 경기장은 살벌한데 벤치는 아주 평온한 게 참 배조적이더군요. 훨씬 느리고 답답하게 가둬놓는 방식인데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클라크 본인이 이미 졸업해버린 한물간 스타일이라는 거였죠. 얜 이미 레벨업 했거든요. 판단은 빨라졌고 경기력은 폭발했습니다. 수비가 자리 잡기 전에 털어버리는 그 시야는 여자 농구계의 핵무기급이에요. 화이트 감독의 시스템은 예전에 클라크를 위한 거였지 지금은 아니거든요. 감독 둘의 스태프까지 다들 클라크가 조용히 있길 바라는 능치였죠. 이것도 우연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짠 빅픽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계획 속에 정작 코트 위 주인공인 클라크는 없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전 끝나고 한 기자가 로슨 감독에게 돌직구를 날렸어요. 클라크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주전 포인트 가드로 기용할 생각인지 딱 잘라 물어봤죠. 로슨은 우리 팀에 훌륭한 선수가 얼마나 많은지 팀 타령만 늘어놓더군요. 본인이 봐왔던 잘나가는 팀들은 다 이런 식이었다는 뻔한 소리와 함께요. 선수 한 명 한 명이 다 에이스고 어디서나 주전급이라면서 WNBA 팀들에서도 다들 핵심 자원들이라고 치켜세웠죠. 역할 바꾸는 게 힘들 텐데 다들 기꺼이 희생 중이라며 훈훈한 척만 하더라고요. 결국 개인보다 팀이 먼저다 라는 교과서적인 답변만 반복한 셈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단 한 번도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토니, 그날 로스는 이번 주 기자회견 중 말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클라크가 주전인지에 대해선 끝까지 입도 뻥끗 안 하더라고요. 질문한 기자는 들어올 때랑 똑같이 아무 소득 없이 나간 셈이죠. 방금 한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5개나 갈아치우는 걸 보고도 클라크가 우리 팀 주전이라는 그 한마디를 끝내 안 하네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나야 하니까요. 보통 깜빡했으면 다음 날이라도 제대로 수습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말이죠. 질문은 쏟아지는데 똑같이 말 돌리고 팀만 강조하며 요리조리 피하더군요. 이건 의도적인 결정이에요. 아주 계획적이고 일관된 고집이죠. 팬들이 안티 클라크 플랜이라 불렀는데 이게 괜한 설레발이 아니었어요. 경기마다 무시할 수 없는 이상한 패턴이 딱 보였거든요. 기록 세우면 벤치행이고 제일 잘하는데 공도 못 잡게 하니 환장할 노릇이죠. 역할 물어보면 똥딴지같이 팀워크랑 선수층 두껍다는 훈화 말씀만 듣고 있고요. 한 번 전술이 꼬이는 건 사고라고 칠 수 있어요. 하지만 2경기 연속 2번의 기자회견 내내 패턴이 똑같다면 게다가 라인업까지 이 모양이면 이건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이건 하나의 철학인 거죠. 문제는 도대체 왜 이러느냐는 거였어요. 결국 어디로 가려던 걸까요? 두 감독의 목적지는 하나였는데 뉴질랜드전을 앞두고 카라 로슨 감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부상 공지도 없고 공식 발표나 기자들한테 하는 해명도 싹 생략됐죠. 대회 초반만 해도 주전 짜고 대답 피하느라 그렇게 바빴던 사람이 클라크 관련 질문만 나오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던 그 감독이요. 그러다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말이죠. 교대 장면도 안 찍혔고 미국 농구협회 트위터조차 조용하더라고요. 감독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빈 공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거 다시 생각해도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 감독이 대회 도중에 말도 없이 증발한다?
이거 완전 실화냐고요. 보통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구단에서 바로 기사부터 냈겠죠? 집안일이든 싸움이 났든 시간이 지나면 누구 입에서라도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스포츠판에서 입단속한다고 해도 결국 뭐라도 한마디는 흘러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확인 중이다 같은 뻔한 소리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농구협회는 아예 쌩 깠어요. 기자들도 제대로 된 정보 하나 못 건졌죠. 대표팀 전담 기자들은 무슨 탐정이라도 된 마냥 쥐어짜낸 단서들로 퍼즐 맞추기 하느라 똥줄 탔을걸요. 팬들은 그냥 투명 인간 취급당한 거나 다름없었고요. 한창 중요한 국제 예선대회 치르는 와중에 감독이 벤치에서 사라졌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돌아온 공식 답변은 그냥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감독실 안에서 대체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무슨 사달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문 닫고 비밀 회담하느라 밖으론 일절 함구했다니까요. 이렇게 입을 꾹 닫고 있으니 온갖 추측성 소설만 써지는 거죠. 바로 그 정적을 깨고 등장한 게 피닉스 머큐리의 네이트 티비치 감독입니다. 금요일에 정식으로 명함 내밀면서 피닉스의 새로운 수장으로 딱 임명됐거든요.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팀 맡아서 지휘할 양반은 아니었는데 말이야. 뉴질랜드전 직전에 영상 분석할 틈도 없이 그냥 등 떠밀려 주의봉을 잡은 셈이에요. 선수들이랑 눈 맞춘 지도 고작 몇 시간밖에 안 됐다니까요. 보통 이런 땜빵 감독들은 첫 기자회견에서 아직 적응 중이다 라며 밑밥부터 깔기 마련이잖아요. 전임 감독의 철학을 존중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죠. 적응할 때까진 원래 하던 대로 대충 묻어가겠다고들 하는 게 국룰이거든요. 근데 티비치는 달랐어요. 기자회견 따위로 시간 낭비 안 했죠. 팀 문화가 어쩌니 기회를 공평하게 주니 많이 하는 식상한 소리도 집어치웠고요. 정체성이나 철학 논하면서 선수들 모아놓고 긴 훈화 말씀도 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런 거 설명할 시간도 아까웠던 거죠. 그냥 명단 습 보더니 케이틀린 클라크를 바로 선발에 박아버렸어요. 구구절절한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이게 정답이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연설할 필요도 없었죠. 제일 잘하는 애를 먼저 내보내는 게 상식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로 보이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멀쩡한 팀이었으면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눌렀을 자동 버튼 같은 결정이었거든요. 팀에서 어시스트 1등인 선수를 벤치에 앉혀두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데뷔전에서 세계 기록을 5개나 갈아치우고 득실 마진도 최고인데 안 쓰면 바보지. 지루했던 5명씩 통째로 갈아치우던 교체 노름도 여기서 끝난 겁니다. 바닐라, 이거 보면 우리 팀 뎁스가 어떤지 딱 사이즈 나오지 않아요? 케이틀린 클라크 같은 보물이 있으면 일단 선발로 쓰고 봐야죠. 지난 2경기는 도대체 왜 그랬나 몰라. 괜히 로테이션 돌리며 간 보느라 기자회견에서 헛소리만 늘어놓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훨씬 묵직한 메시지였어요. 복잡하게 꼬인 상황을 그냥 칼로 쓱 베어버린 것처럼 깔끔한 한 방이었달까? 선발 명단 하나로 티비치 감독이 이 팀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다 보여준 셈이죠. 전임자들이 그렇게 헤매던 걸 이 양반은 단숨에 파악 끝낸 거예요. 리어넨이 영상 분석이니 하면서 시간 끌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냥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해야 할 일을 딱 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2경기 내내 눈치 보며 살살 피하던 걸 정면으로 돌파한 거죠. 경기 시작 정도 올리기 전에 이미 상황 정리를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결단력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네요. 판이 완전히 뒤집혔죠. 미국이 뉴질랜드를 101대 46으로 그냥 찢어버렸거든요. 55점 차 대참사입니다. 클라크는 선발로 나와서 공수 조율은 물론 효율성까지 다 씹어먹었고요. 승부는 전반에 이미 갈렸고 3쿼터 들어서 점수차는 더 사정없이 벌어졌습니다. 4쿼터가 시작될 때쯤엔 이미 이기고 지고를 따지는 게 무의미한 수준이었죠. 다들 점수파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진짜 뉴스는 경기 결과가 아니었으니까요. 경기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예선 경기에서 55점 차로 이기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보통 감독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실행력이 좋았느니 에너지가 넘쳤느니 뻔한 소리만 하잖아요.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느니 하는 듣기도 전에 대본이 예상되는 그런 국룰 멘트들 말이죠. 경기 시작 벨 울리기도 전에 답변지 미리 다 써둘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티비치 감독은 그런 지루한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 카메라가 돌아가는 단상에서 아주 대놓고 질러버렸거든요. 녹음기랑 카메라 다 돌아가는 와중에
클라크를 진작 선발로 안 쓴 건 내 실수였다고 박아버린 거죠. 미사역으로 포장하지도 않았고 팀이 진화하는 과정이라는 식의 변명도 없었습니다. 대회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였다는 핑계조차 대지 않았어요. 로테이션 최적화 같은 번지르르한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고요. 질문을 받자마자 돌직구로 답했는데 그건 그냥 자기 잘못을 깨끗이 인정한 거였습니다. 원임 코칭 스태프가 클라크를 잘못 판단했다고 생중계로 본인 잘못을 시인한 셈이죠. 자기가 방금 교체한 사람들의 결정을 대놓고 까는 건 진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사실 엄청 껄끄러울 법한 상황인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내더라고요. 예전에 로슨 감독이 클라크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푸에르토리코전 직후였죠. 미국이 개최국인 푸에르토리코랑 붙었을 때 말입니다. 클라크가 놓친 공을 파멜라 로사도가 낚아채며 경기가 꼬이던 그 시점이요. 로스터 전원이 소속팀 주전이라느니 하는 식의 아주 조심스러운 답변만 늘어났었죠. 역할 분담이니 적응이니 하면서 말만 길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던 회피성 답변 기억하시나요? 클라크를 앞으로 주전 가드로 쓸 건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꾹 닫았거든요. 그 답변은 그저 요감 먹고 기자회견을 무사히 넘기려는 방어 기제일 뿐이었죠. 반면 TV치는 달랐어요. 기자가 선발 라인업이랑 클라크에 대해 콕 집어 묻자마자 캐시 플럼이랑 페이지 부커스 조합이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 딴소리 안 하고 팀 문화 타령 같은 핑계도 없이 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창의적인 플레이랑 슈팅 능력이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극찬하더니 자기가 욕심부려서 애들을 너무 오래 뛰게 하는 바람에 지치게 했다고 반성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덧붙인 그 말이 진짜 소름 돋는 디테일입니다. 솔직하고 구체적인 자기 반성이죠. 경기 운영 중에 자기가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걸 쿨하게 인정한 겁니다. 이건 감독이 코트 위 상황을 진짜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실시간으로 파악한 내용을 가감 없이 시청자들에게 들려준 셈입니다. 이건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진짜 코칭 그 자체예요. 한 명은 망해가는 고집을 지키려고 2경기나 허송세월하며 날려먹었죠. 팀보다 자기 철학이 우선인 헛소리만 늘어놓으면서 말입니다. 반면 이 감독은 결과에 책임지고 선수들한테 맞게 판을 새로 짰습니다. 전임자가 싸지른 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상황에서 말이죠. 경기 시작도 전에 문제를 고치고 55점 차로 상대를 박살냈습니다. 그러고는 단상에서 자기가 뭘 했고 왜 그랬는지 똑똑히 말해줬죠. 이런 극명한 대조는 단순히 말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기자들이랑 친하냐 따위의 가벼운 차원도 아니고요. 팀 정체성을 두고 지금 양쪽 생각이 완전 딴판인 거죠. 결국 누가 이 팀의 주인공이냐를 두고 싸우는 겁니다. 팬들이 갈구하던 증거는 새벽에 올라온 분석 영상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팟캐스트나 칼럼, 좋아요 수만 개 박힌 트위터글도 아니었죠. 55점 차 대승 후 마이크 잡은 대행 감독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전 전략은 트였다고 대놓고 깠는데 이게 체감 무게가 장난 아니거든요. 주워 담을 수도 없는 팩트 폭격이라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결과로 입증했죠. 주전 자리를 꿰차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뉴질랜드전 클라크의 활약은 차원이 달랐고 온갖 뒷말을 잠재웠죠. 수비 구멍이라느니 난사꾼이라느니 하던 비난들 이제 싹 들어갔습니다. 큰 부상 입고 8달 만인데 아직 100% 몸 상태도 아니거든요. 아직 멀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뉴질랜드전 한판으로 입들을 다 닥치게 했습니다. 23분 만의 상황 종료였죠. 일단 말 많은 수비부터 짚어봅시다. 클라크가 스틸 2개 해내자마자 곧바로 속공 득점으로 꽂아 넣더군요. 패스 길목 딱 끊어서 공 가로채더니 결국 점수로 연결하는 센스가 대단했습니다. 이번 대회 내내 미국 대표팀 스틸 순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중입니다. 이 정도면 수비 구멍이 아니라 수비로 밥값 제대로 하는 카드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주니 3점 슛 원툴이라는 비아냥도 이제 끝났습니다. 점수가 어디서 터졌는지 뜯어보면 다들 할 말 잃을걸요? 이번 대회 미국팀 득점 1위 바로 클라크입니다. 근데 반전은 그 득점 대부분이 3점 라인 안쪽에서 나왔다는 거죠. 2점 슛에 중거리 슛, 몸싸움 버텨가며 골밑까지 파고드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마무리해주니까요. 외곽에서 공오기만 기다리는 스타일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효율 따져보면 난사꾼 소리는 쏙 들어갈 겁니다. 효율도 팀 내 최고거든요. 케이틀린 클라크가 빌링스 쪽으로 파고듭니다. 게다가 어시스트 1위까지 찍었습니다.
공문자 독식 안 한다는 거죠. 적재적소에 패스 찔러주면서 팀원들 기까지 팍팍 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코트 마진 수치입니다. 클라크가 그냥 팀 내 마진 1위인 수준이 아니거든요. 대회에 나온 전 세계 모든 선수 통틀어서 압도적 1위를 찍어버렸습니다. 2026년 국제농구연맹 예선전에 모든 선수 중 최고라는 소리입니다. 클라크가 코트 밟는 순간 미국은 상대팀을 그냥 떡실신시켜버립니다. 다른 어떤 에이스가 날고 기어도 클라크가 내는 시너지는 못 따라와요. 이번 대회진 주인공이죠. 딴 선수들이랑은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큰 부상 겪고 8달 만에 복귀해서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대회 뛰는 내내 독감 때문에 고생 중이라면서요. 아픈 몸으로도 생태계 파괴 중이죠. 몸 상태요? 전 괜찮아요. 전략도 좋았고 감독님이 중간중간 쉬게 해주셔서 버틸만 했습니다. 힘이 남아돌던 걸요. 기분 최고였고 오늘 경기 진짜 깔끔했습니다. 독감 투혼의 압도적 스탯이라니 이건 그냥 클라크가 클라크했다는 거죠. 여기다 자유투 성공률까지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클라크가 자유투 유도 1등이라는 건 상대팀이 아주 죽어라 파울로 끊는다는 소리죠. 골밑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어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밖에서 슛만 툭툭 던져가지고는 절대 이런 자유투 안 나옵니다. 세계 기록 5개를 갈아치웠는데도 벤치로 밀려났고 코치진은 그녀 없이 팀을 꾸리려다 애만 먹었죠. 몸 상태도 엉망인데다 부상까지 달고 뛰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피바 예선 전 경기 통틀어서 득실 맞은 1등을 찍어버렸습니다. 코치진이 인정한 게 아니라 그냥 숫자가 실력을 증명해버린 거죠. 티베츠 감독이 드디어 입을 뗐는데 사실 클라크랑 페이지 버커스 조합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티베츠가 로테이션을 확 뜯어고치면서 두 사람을 동시에 코트에 세웠거든요. 그냥 깔짝 같이 뛰게 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긴 시간을 맡기니까 전에는 볼 수 없던 화끈한 공격 흐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클라크가 공 잡고 템포 확 올리면서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도 전에 탈탈 털어버립니다. 기막힌 패스 찔러주면 버커스가 날카롭게 파고들어 공간 만들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요. 둘이 동선 꼬여서 버벅거리는 일도 전혀 없고요. 서로 똑같은 것만 하겠다고 고집 피우지도 않아요. 클라크가 판을 깔면 버커스가 거기 맞춰 놓는 건데 수비 입장에서는 누구를 막아도 답이 없습니다. 로슨 감독 밑에선 이 황금 조합이 숨 쉴 틈조차 없었죠. 그런데 티베츠가 오자마자 단 한 경기 만에 팀 색깔이 확실해졌습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이거 원래 다 계획된 시나리오였을까요? 로슨이 계속 맡았으면 과연 이런 결과를 냈을까요? 아니면 로슨이 물러나고 나서야 비로소 팀이 제 실력을 발휘하게 된 걸까요? 이제 월드컵에다 2026년 WNBA 시즌까지 코앞입니다. 지금 케이틀린 클라크는 이번 피바 예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예요. 미국 국가대표팀 안에서만 잘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번 대회에 나온 모든 나라 선수들을 통틀어서 단연 압도적이라는 거죠. 어느 팀 누구와 비교해도 최고인데 이걸 티베츠 감독은 딱 한 경기 만에 증명해냈네요. 로스는 2경기나 줬는데도 못했잖아요. 티베츠를 계속 믿어봐도 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 드라마 이제 시작이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